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드디어 보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김용현 재판부 또 전원 기피 신청을 하면서 끝까지 어떤 발악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불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 이제 윤석열 재판에도 직접 들어가고요. 김용현 재구속에 대한 그런 이제 재판이 아마 오늘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 않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억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외국 순방 직후 순방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 지도부 회의하는 거 앉아서 식사하고 만찬하고.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원래 이렇게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그래도 28일 만에 여야 대표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금 좀 분위기 잘 갖고 가지, 좀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A4 용지 10장을 들고 와가지고 막 잘잘잘 얘기하는데 아유. 한 분은 7분, 한 분은 18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할 게 있으면은 그때 좀 심각한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비공개 때 조금 심각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다급하구나. 네. 지금 국민의힘에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법사 예결이 다 달라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거 아니면 추경도 통과 안 시키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네. 내부 자기 혁신도 못하면서 결국 발목 잡기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에서 단판을 짓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더 보기가 훨씬 좋을 텐데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되나? 네.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뭐 꺼내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야 대표회동을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례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은 국민들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더 오히려 국민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18분씩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내가 할 때보다는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윤석열과 만날 때 보면 15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길게 했어요, 이번이. 아니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야 워낙 그 여야 간의 협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야 간의 소위 영수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식을 상관없이 네. 만나는 그 자체를 하자고 2년 내내 했는데 그렇죠. 그 총선이 참패하고 나서 겨우 한 거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2년간 묵힌 얘기,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묵힌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사실은 좀 짧았다, 네. 아쉬웠다라는 그 기억이 남는데, 이제는 뭐 18일 동안 쌓일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7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이제 분량 가지고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한 가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쫀쫀해졌나. 그렇죠. 좀 넉넉함이 없죠. 아니 진짜 너무 이렇게 현명한 정치만 남은 예. 거잖아요. 18일 지나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네. 뭐 이렇게 된 이상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국민들한테 또 다시 그 사랑받기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네. 우리 통 크게 정치 한번 해보자. 젊은 정치인이 좀 뭐 거릴 것 없이 좀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그 뒤끝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좀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쫀쫀하면서 좀 통큰 정치로 언제 갈 수 있나. 마치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짜 얼마나 쫀쫀하게 얘기했는지 잠깐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계속 당신은 범죄자다. 예. 재판이나 받아라. 이런 비하가 깔려 있는 거죠. 불인정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날도 오찬을 가셨잖아요. 네. 또 18일 만에 금방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네네. 대단합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끝까지 죽이려고 아예 당선자 시절부터 죽이려고 정치 공작을 한 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미팅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왕 되셨으니까 업무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회복, 민생회복, 남북관계, 세계 정세가 엄중합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껏 그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 물론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이 자주 마련할 것 같지만은 거기서 그냥 너는 범죄가 많으니 재판이나 받아라. 이게 얼마나 그 무례하고 또 아주 우리 윤재환 대표님 말씀처럼 좁쌀 같은 자들이죠.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몇몇 그 패널들이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도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 얼마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들 하셔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과연 뭐 때문에 저렇게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렇게 발목 잡고 나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부 정비를 못한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이재명 정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 자기 존재감을 보수한테도 실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여 투쟁을 통해서 존재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 예결이 다 달라 그러면은 국회 입법권이 뭐가 있습니까? 네. 아니 법 만드는 거 하고 정부 예산 통과하는 거 견제하는 게 그게 다인데 가장 큰 거 두 가지죠. 그거 다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조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수구화돼 버렸잖아요. 젊은 정치인이 그래도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건 좀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이게 정치 경륜이 짧아요. 그럼 일관되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 탄핵할 때와 개엄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입장을 허공에 왔다 붕 갔다 떠가지고 하는데. 자기 혼자 지금 얘기하는 거고 당내에 실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더 고집스럽게 막 밀고 나가거나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기 혼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하고 대통령 만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뭐 7가지씩이나 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와요. 한 3가지만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해도 될 걸 그걸 뭘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7가지에 아마추어 보니까 같잖아요. 대부분 자기네가 혁신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대통령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구할 게 아니고. 아, 여야 다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정권 잡은 거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방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예. 지금 우리가 대권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태도 바꿔가지고 다 민주당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심하잖아요. 뭘 아직 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김용태 의원은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힘을 못 써요. 네. 못 써요. 뭐 조금 뭐 개혁안을 발표하는 척 하는데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그걸 의원들하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도 못 봤어요. 뭐 대통령 앞에만 오면 이렇게 용기를 냅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만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 당연히 야당의 대표로서 쓴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너무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당이 아니잖아요, 김용태가. 네. 야당이죠. 우리가 대표로 왔으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해라는 말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예의와 건설적인
대화가 빠진 게 아쉽고 그다음에 김용태 씨의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윤석열, 김건희한테 꼼짝도 못했던 네. 그래서 이준석은 탈당이라도 됐지만 그때 탈당도 거부한 거기 안주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 좋게 비대위원장 됐는데 거기서도 한 번도 싸놓은 못 봤어요. 뭘 발표를 하는데 관제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막 그 들이대는 모습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억지로 연출된 그래서 감동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영숙님께서 아주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신용환님 쫀쫀한 게 아니고요, 쪼잔한 겁니다. 쪼잔한. 제대로 표현 부탁합니다. 좁쌀 쫀쫀은 같은. 아닙니다. 쪼잔한. 절대로 유치찬란한 겁니다. 예. 정치 떠나라 용태 해주셨는데 잘 받겠습니다. 잘잘님께서 월요일은 스픽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네. 근데 그 김용태를 보면 뭐 힘도 안 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힘쓸 생각도 없죠. 아, 맞아요. 힘쓸 생각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또 국회의원 되거든요. 아하, 그 그렇죠. 지역은 그 선거만 지역이 하면 좀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 뭔가를 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공천만 되면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두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 재선만 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협치의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기본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국힘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힘이 이겼어요. 이거 맞습니다. 찐윤들이 있는 곳들이 예, 찐윤들을 거의 대부분 이겼기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일만에 잘못했다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제와 같은 일정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와 자신들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디스만 하는 정치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노출할수록 더 유리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찐윤들 지역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60표를 얻었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과반을 넘겨서 끝났는데 그러면 저 찐윤들 지역에 또 한복판에 지역구를 가진 분이잖아요. 네. 윤석열 인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에 보니까 의원들이 윤하고 손절치듯이 이제 안 찾아간다. 왜 안 찾아가느냐? 경호처 기록에 남을까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창 탄핵 국면 때요. 국민의힘 인사하고 같이 방송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좀 오랫동안 아는 사이니까 이젠 태세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윤석열 부둥켜 안고 있을 거냐?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선거도 참패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는 원래 태세 전환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폭동을 부추기듯이 부추겨난 거예요. 그랬죠, 그동안. 지지자들이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다시 자기가 태세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세 전환을 결국 못하고 선거까지 치러버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자기 기득권까지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매정하게 딱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 내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계엄 해제에 뭔가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특검이 덜컥 불러가지고 당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완전 또 찍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무서워서 이제부터 이제 손절하기 시작했다. 이제 윤석열하고는 더 이상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중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 앞으로 새롭게 받을 사람은 국힘 의원들만 남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의원실들에서 기존의 자료를 다 파기를 하고 폰이라든지 PC 이런 것들을 막 뭐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폰에 보니까 진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텔레그램이 텔레그램. 새로 올라오는 새로 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되게 창피하죠. 예, 그렇게 제가 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 예.
당직자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긋지긋하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저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네네네. 보좌관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못하겠다. 도저히 모욕감이 느껴져서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이른바 운동권 정당으로 보이잖아요. 네.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내란 부역자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 듣는데 너무 모욕감을 느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근데 당이 개혁도 못하고 네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5, 6세기 통일신라가 아니지. 신라의 땅덩어리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대가야도 복속 못한 그러네요. 진짜. 그 정도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오호. 참담하다 이런 굉장히 표현들이 정확한 나오더라고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도 못 가져가가지고 쪼그라들어 버렸다. 추풍령을 도저히 넘을 저기가 없고 그렇죠. 밑에 이제 대가야도 복속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김해랑 부산 강서구랑 이쪽은 다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예. 또 울산에서도 선전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당으로 쪼그라들어 예. 버렸다. 이런 그 한탄을 하는 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파면당하고 직원들이 식당에서 막 깔깔깔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위해서 이제 막 혼내키니까 직원들은 속으로 더 열받았다. 뭐냐면 자기들 뭐 일반 직원들 말단 직원들 이런 분들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이제 사고를 쳤는데 자기들은 막 일자리도 잃고 막 죽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뭐 유감 표명 사과도 없고 그냥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해요. 윤석열 부부 알잖아요. 누가 밑에 사람 챙기겠어요. 그 밑에 직원들 고충은 이해는 했겠어요. 자기 얘기 바빠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사정 따르기만 하죠.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이제 일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커밍아웃 하잖아요. 예. 뭐 쓴소리 하나 했더니 빨갱이로 몰려서 쫓겨났다는 비서관도 제가 만났습니다. 네. 비서관급인데 제가 이거 조금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요런 빨갱이 새끼고 바로 쫓겨나가지고 윤석열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미안해 못 지켜줘서 김건희가 쫓아낸 거예요. 네. 뭐 이런 이제 진술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똥볼을 차고 지금까지도 반성, 혁신, 개혁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을 때 민주당은 계속해서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존에 이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박찬대 의원 드디어 이제 원내대표 그만두고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당대표 출마의 편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에 많은 의원들이 또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 정청래 의원님 저기 때랑은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서로 응원하는 그 후보님에 대해서 여러 이제 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여러 번 당부드렸지만 네거티브보다는 같이 이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목이니까 즐거운 축제장으로 승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도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누구 응원하고 계세요? 저희는 엄정 중립이죠. 엄정 중립인데 네네. 두 분 다 일단 기본적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병기, 서영교 두 분이 경쟁할 때도 누가 해도 잘할 것이다. 그렇죠. 행복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 네거티브 할 게 거의 없다. 근데 다만 자기가 더 응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자기가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
합의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네. 그 사람을 적극 밀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뜨거워요. 지금 댓글이 엄청 뜨거워요. 예, 지금. 정말 두 분이 아주 친합니다. 그리고 네,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내가 정청래랑 너무 친한데 어떻게 나가냐. 친한 사람이 먼저 나간다고 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응원해주거나 비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인간적 고민을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 전에 네, 듣기로. 그런데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당대표 경선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활기차게 하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선의 경제라는 게 당의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관심과 또 지지를 더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래 전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각에서 좀 걱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어떤 아주 재밌지만 좀 그것이 중도층이 보기에나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좀 너무 튀는 행보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우려한 분들이 박찬대 대표한테 나가서 훨씬 더 통합적이고 안정감 있게 믿을 만하게 잘 운영해라 한 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장점이 보면 다 많으신데 서로 장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네. 두 분의 장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장점요? 서로 네거티브는 빼고. 네. 아, 정청래 의원은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시원시원하는데 말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네, 재밌게 하시죠. 같이 네. 방송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재 개그의 천재입니다. 두 분 다 아재 개그 재밌는데 잘하죠? 네. 박찬대 대표님 아재 개그를 제가 아침에 그 뉴스 공장하면 항상 이렇게 엇갈려서 같이 보는데 막 밖에서 배꼽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로 재밌게 말도 잘하지만 되게 심지가 되게 굳잖아요. 네. 그 학생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결국 공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또 다시 살아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꼿꼿하지만 그러니까 꼿꼿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꼿꼿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도 가지고 있고 네. 이번 법사위원장으로 회의 운영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다시 봤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법조인도 아니신데도. 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국회법 정책을. 달달 외우고 예. 있더라고요. 국회법, 조항을. 달달 헌법, 외워가지고. 뭐 모든 조항을 달달달 진짜 국민의 빼고 의원들을 있습니다. 국민의 의원들 참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속 시원하게. 그게 원래 예전에 국민의 의원 출신들, 법사위원장들, 뭐 판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리치기 바빴잖아요. 네. 막 하고 소리만 치는데 그게 욕도 아니라 있어요. 이놈들이 막. 조목조목 그거를 가지고 규정이나 법률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니까 뭐 반박할 그게 없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당원들한테도 새롭게 보였을 거라고 보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하잖아요. 느낌이 비슷하신데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두 분 다 친합니다. 두 분 다 좋아하고요. 근데 굉장히 중립적 임치했습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모난 모습들이 없고 의원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박찬대 스타일이고. 원내대표님은 그 12.3 내란의 밤에 맞아요. 한 명 한 명 그 국민의힘 이름을- 의원들을 호명하면서 하던 맞아요. 그 장면을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힘있게 이렇게 탁 나가질 못하는데 또 이 외유 내강형이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지금 되게 거친 야당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야당과 협상한다고 하면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잘 풀어나가면서 뒤통수도 좀 때려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협상력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칭찬만 하는 거 부드러운 힘드네.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맞아요. 각각 그 장점이 아주 극명하다 보니까 포근이 TV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 둘 다 뽑자. 예. 정말. 근데 이제 네. 저번에 김병기, 서영교 두 분이 경쟁할 때도 좀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안팎에서.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주로 정청래 후보님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있더라고요. 초기에 좀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건 박찬대 후보자님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 있죠. 네. 서로가. 근데 그게 옛날 일이라거나 또 요즘에 얼마 몇 년 동안 정말 박찬대 정책인 두 분 선봉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범야권에서 얼마나 맹악렬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일체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네.
자기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만 더 잘할 것 같은 이유만 그렇죠. 주장창 선거운동하면 되죠. 축제 장로. 그러면서 네네. 비등비등해갖고 군대 관심이 누가 되냐 막 이렇게 네. 관심이 막 고조되면서 예,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와 민주당의 저력을 또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요 스픽스에서 보니까 금방 그 민주당 당 대표는 해서 이제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 금세 242분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요. 뭐 지금 댓글 달으시면서 한번 저 투표하시죠. 뭐 지금 아직 한참 날짜가 남았고. 아니 벌써 비등비등해요. 예, 아, 아니, 그랬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봅니다. 어, 비등비등한 게 그랬어요. 예. 그래야 당 한파에 관심이 고조가 됩니다. 둘도 어. 그럼 또 신나게 할 거고 너무 온사이드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결과가 우리- 바로 나와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투표를 했다는 거. 틀다 찍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선 통과해가지고 결승전에 2명이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금, 은 가지고 서로 경쟁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잖아요. 네. 실력으로 승부하고요. 그리고 누가 금이 되든 누가 은이 되든 간에 다 나중에 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쟁은 열심히 치열하게 할 수 있죠.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나중에 누가 금, 은 되든 간 상관하지 말고 다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경쟁을 피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분들께서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힘 할 때 보면 그 원내대표 며칠 전에 했지만 참 다 친윤이냐 뭐 그때는 그게 있는 거죠. 이미 대통령의 마음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정해져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경쟁자가 나오니까 야 저리 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고. 근데 대통령이 거기 개입하지 말고 네. 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 거는 당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뽑을 수 있도록 둬주면 되는 거예요. 딴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이 당원 또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당원 주권주의 네. 지금 국민 주권 정부 등등의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당원 주권주의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근데 느끼거든요. 뭐 주요한 의사결정을 당원들이 직접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단지성이 계속 발휘되는 그리고 그 역량을 계속 쌓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죠. 앞으로도 이제 이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조국혁신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는 것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네네. 그렇죠. 결정을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원들이 옛날에는 다 동원이었잖아요. 네. 동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결정하는 주체로서 또 책임감 있는 그 주체로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이 대표를 뽑게 되고 더 좋은 또 지도자를 뽑게 돼서 우리가 계속 저 당이 그 활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3자적인 네네. 시각에서 이 두 분을 어떻게 저는 비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의 캐릭터가 확연하게 차이 난다고 벌써 생각해요. 투표 1000분이나 참여하고 계신데 제가 아직 제 속마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를 몰라요, 저는. 저는 이 두 분을 야구로 비교하자면 네네. 이정우냐 김경문이냐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이정우냐 예. 아니면 명장 반열에 오른 김경문 감독이냐 한화를 늘 꼴찌하던 한화를 지금 요새 1등을 올려놓은 우리 저 김경문 충청도 사람들 난리 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청래 의원님은 스스로가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시잖아요. 반면에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 하실 때 보면 정말 꾀돌이로 잘하시잖아요. 네. 중요한 기점에서 사람 배치도 너무나 잘하셨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잖아요. 누구도 다 비법조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본인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면 명 감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스타 플레이어냐 명 감독이냐 이 두 가지를 어느 게 이번에 지금 시대 정신인지를 네. 판단하시면 좋지 않겠나. 일종의 팬 야구로 비유해 주셨으니까 팬들이 지금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국게 하나 여쭤보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두 네. 분 가운데 어느 분이 되시는 게 뭐 유불리가 아니, 있습니까? 그런 거 못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예, 다 좋으시고요. 네, 네. 예, 저희 조국혁신당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이 우리 진영 전체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두 분 간에 어두문이 되실지 뭐 행복하게 저도 또 지켜보려고 합니다. 야, 네, 이 우리- 댓글도 비등비등해요. 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학풍이면은 학교의 풍토 같은 게 있는 거고 사풍이면은 회사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당풍, 당의 풍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당의 당원들 풍토하고 민주당 당원 풍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안에서 와글와글하고 또 막 네. 경쟁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로 이렇게 쫙 모일 수 있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집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권리당원이 호남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호남 자체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좀 당의 풍토, 당원 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당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만큼이라도 좀 당의 풍토를 다 바로 좀 모델이 될 만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경쟁하더라도 박수도 좀 쳐주고 이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에너지가 돼서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국회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쉐빙션 포럼에 초대받아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님들 진짜 스마트하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아마 민주당 당원들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나라와 어떤 국민들의 운명을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책임지려고 나서신 분들인데 그리고 내란 사태를 지금 극복하는 중인데 우리끼리 막 싸우고 그것도 막 음해하고 네거티브하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내란 세력들만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럴 거면 경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는 많이 없어졌고요. 예, 많이 댓글에도 없어졌어요. 보면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진짜 선의의 경쟁 쪽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 대한 예. 댓글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 아니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서로 엄청 우정이 깊다고요. 네, 근데 일부 지지하라는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면 그 두 사람 뭐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대통령 뭐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확인된 거 하면 윤석열, 김건희 팬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청래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거 확인됐어요. 아하. 그런 댓글 식으로 부대가 마치 대선 끝났는데 당권도 이렇게 개입을 해요? 박찬대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네거티브하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대선 때나 그렇게 하는 줄 아니, 알았더니 이번에도 남의 확인됐다니까. 당권까지 와서 댓글 부대들이 주말사에 확인이 됐어요. 와. 자기들 그 카페 같은데 SNS 올려요. 네네. 자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시작되니 들어가서 정청래를 조지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예를 그게 그 목적은 그들의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거죠. 갈라놓자. 그러면 이제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거 뭐야 이 박찬대 지지자들 우리 공격에 이런하고 또 달라들면 그렇죠.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유튜브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극히 일부지만 막 특정 부분만 인정사항 없이 없는 사실 있는 사실을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영향받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란 세력만 좋아하고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거다 네거티브는. 그렇죠. 저 조국혁신당에 건의할 게 있어요. 네. 조국혁신당이 만드는 현수막은 정말 저는 기가 막혔거든요. 야. 3년은 너무 길다. 예. 추석 때인가요?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그랬죠. 있잖아요. 네. 센스 있고. 네. 요즘 현수막이 잘 안 보여요. 이 현수막이요. 네. 현수막 좀 많이 걸어주세요. 예. 자꾸 국민의힘 현수막밖에 안 국민의힘 보여가지고. 현수막 이상한 거 지금도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네. 조국혁신당이 움직이면 정치가 왠지 속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저 돌아가서 홍보위원장은 경을 치겠습니다. 자, 미르리님께서 리박스쿨 댓글팀 민주당 분열한다. 지금 이제 안진걸 소장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끼리는 절대로 그런 네거티브에 농락당하지 말고 각자 지지하는 후보님들 장점 위주로 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미래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작업이 또 있죠. 내일과 모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수사 의뢰를 해서 뭐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도 아주 빛의 속도로 그러더니 그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심지어 조모상 아주 좋은 자리 윤석열 밑에서 법률비서관 할 때 생겼던 조모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도 누락한 주진우 의원 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장님. 네. 이 계속 뒷다리만 잡고 정작 자기들은 수신제가도 안 하면서 남의 비판만 방금 하고. 전에 안 그래도 예. 강득부님하고 예.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에서 검사하면 긴급 기자회견 나왔습니다. 어, 국회에서.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 하셨습니까? 추진우 그 입 다물어라. 어허. 대를 이은 정치검찰의 폐악질. 네. 아버지는 공항검사로 평교사들을 거의 간접적으로 조작도 하고 모니카 목사를 탈탈 털어서 무기징역 구형도 한 그 그룹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검사만 하면서 100억 가까운 돈을 벌어서 물려주고 그 과정에 지들이 세금 냈다고 하지만 증여 액수라든지 세금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예금만 20억이 넘는데 사인간의 채무가 몇 억이 있어요. 네네. 2억도 안 되는 김민석 후보자님을 공격하려면 도대체 왜 그 돈을 빌렸으며 이자는 내고 있는지 금전대차 계약서는 썼는지 본인이 먼저 싹 다 공개하고 해야죠. 네. 제가 100억 가까운 재산 이렇게 모았고요. 자기가 출판 기념했을 때는 얼마를 벌었고요. 경조사 때는 얼마를 벌었고요. 받았고요. 그걸 왜 본인은 공개 안 하면서 남한테만 그걸 하라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추진호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최대 황태자 같은 자 아닙니까? 네. 청와대부터 들어가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비호하는 팀에서 앞장서 가지고 뭐 네가티브 대행팀이 윤석열 비호팀에 그 다음에 법률비서관도 하고 최상병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직접 맞습니다. 전했다라는. 네. 그래서 이자는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심지어 김건희 특검 세 특검의 수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특검 받아갖고 구속되거나 처벌받았을 때 내가 김민석을 공격했더니 내가 정치범 아하. 당했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또 만드는 겁니다. 빌드업. 네, 지금 빌드업을 네. 하는 중이죠. 아. 네. 아주 저질 중에 저질인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털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단체들이 주진우 이제 고발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하루 만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하는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지금 어이가 없는데요. 아, 이게 너무한다는 얘기죠. 정치검찰 윤 정권하에서 수도 없이 아직도 봤는데 15정 세력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정치검찰 짓 하는 겁니다. 오늘 아니 그렇게 신속하게 빛의 속도로 그러게요. 했을 것 같으면 윤 정권 때 그렇게 하죠. 저희가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김건희 뭐 최은순 고발하면요. 예. 배당도 뭐 몇 달후에 하고 심지어 연락도 안 오고 예, 예. 배당 됐는지 확인조차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배당에 수사 착수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피의자 총리 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확 씌우는 그렇죠. 거예요. 고발도 이종배가 있습니다. 고발도 네. 국민이 한 게 아니에요. 아하, 프로 무조건 고발로. 예, 예. 네. 전문 고발러라고 그러잖아요. 전문 네. 고발은 아니죠. 네. 전문 무고로 무고성 고발을 수백 건을 남발한 자입니다. 그거 하라고 서울시 의원 시켜준 거겠죠. 예. 그래서 서울시원 시켜줬더니 서울시원 안 하고 계속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았고 계속 민주진보 조국 이런 분들만 고발하는 놈입니다. 아 근데 제가 윤석열 정권 때 뭐 인사청문회 많이 거치면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면 그러면 누가 저 장관이 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가 반론으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고발하고 바로 검찰이 그냥 사건 배당합니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그때 조사도 안 하고 표창장 기소한 거랑 뭐가 달라요?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네. 어떻게 정권 바뀌면 검찰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해 들어가야지 자기네들이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 반발심만 키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이제 부조금 얘기 잠깐 하셨지만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다 재산 공개했잖아요. 근데 부조금 신고를 한 의원은 8명. 네. 출판 기념회 수입 신고한 의원은 6명이에요. 보니까 대부분 야권에 있는 의원일 것 같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거 그럼 신고하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근데 누가 저한테 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은 부조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신고 안 했는데요. 누가 합니까 그거? 아무도 안 하잖아.
자기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걸 자기도 가지고 안 한 걸 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갑자기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 저기 아니 그러니까 수신자가 묻는 안 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주진우 당신은 했어?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안 한 걸 가지고 그렇죠. 왜 안 했어? 라고 손깍지를 하면 상대편이 당신은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자기를 물고 들어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손가락질 한 발 당하고 나니까 주진우 의원도 좀 찔끔한 것 같은데요.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보면 주진우 의원은 부산에다 집부터 먼저 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아 전세도 아니, 없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네. 지역구에 네. 법의 요건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국회는 전국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뭐 주소 이전의 의무도 없잖아요.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장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윤희숙도 일단 이사를 가갖고 세입자인 척을 했거든요. 예. 그래놓고 세입자인 척 거짓말해서 뜬 거 아닙니까? 집은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 유명한 거짓말로 떴잖아요. 근데 왜 세입자가 됐냐? 강남에 출마해야 되니까 그래도 윤희숙은 양심이 일만 있었고 얼른 이사라도 간 거예요. 왜냐면 거기 그래도 사는 채를 하려고. 네네. 근데 주진우는 세상에 전셋집도 없어요. 건물은 여러 개가 아니, 있던데. 와. 아니 근데 전셋집 없는 건 없는 거지만 주소도 없어요. 사천, 진주, 울산에 땅이 부동산. 22억 원어치가 있고 그리고 그 뭐지 용인에는 자기 배우자 명의로 상가가 또 두 채 있던데요. 네. 아니 자기 지역구에도 전셋집이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국에다 그렇게 땅을 뒀을까? 완전 이해가 안 투기꾼이죠.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윤재관 우리 대변인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람 하는 행태 보니 맨 정치검찰에서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 법무부 장관 한번 해봐라. 아하. 그럼 우리 법무적 검증이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요놈이 또 네 시켜주세요. 조국 사면 안 한다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달았어요 댓글을.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예. 그러네요. 이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반반씩 닮았더라고 이놈이.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품격 있는 스피. 어쩌겠어요. 이사가.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그 대를 이어서 독재에 부역해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그 부정의한 기득권층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군부 독재 시절에 가장 잘 나갔던 검사가 이제 공안 검사 아닙니까? 수사 사건을 다 조작해가지고 간첩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승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몇십억 몇백억씩 정관 벌고 예우 뭐 이런 것도 정보 했겠죠. 받아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검찰 독재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게 이제 특수통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주진우는 특수통, 자기 아버지는 공안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번에 다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하도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날뛰길래 제가 보다 못해서 법무부 장관은 당신 추천한다. 예. 정의의 사도처럼 잘 뛰던데 한번 나와서 검증 과정, 그러니까 사전 검증 과정 그리고 청문회라고 하는 공개적인 검증 과정 통해서 너 한번 다 털어보자. 그러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추천서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죠. 예.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아하. 뭐 하루 종일 이제 이 전화를 아주 부세통처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진정한 협치로 예, 협치도 추진을 되고 법무장관으로. 한번 해보자. 얼마나 제가 그 참고 하다가 좀 해도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에서 칭화대에 네.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가 다 이제 비행 왔다 갔다 한 기록을 다 냈죠.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음.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네. 있고 그냥 헛소리나 하면서 그냥 끝나고 있고 뭐 재산 관련된 문제들도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아빠 찬스 관련돼서도 좀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그냥 막 질러대는데 그 막 질러대는 것을 그냥 계속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개인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할 때는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했는지까지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네. 언론에서도 의혹들은 좀 실어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야죠. 일방적으로 언론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걸 막 실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완전히 그 정치검찰이 하는 것처럼 사람 악마 해놓고 실제로 팩트가 나오면 그건 그대로부터 조용해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이미 악마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검사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검사질 하는 대로 우리 한번 해볼 테니까 너 인사청문회 받아들여라 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계속 오히려- 사면을 또 거론을 했어요. 조국 그 대표 사면을 하고- 이제 전제 조건으로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자가 사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는 뭐냐면 예. 윤석열이 사면할 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던 김관진 예. 이런 사람들을 단 하루도 빵에 들여보내지 않고 바로 사면을 하면서 네. 사면권을 완전히 남용했을 때 자기가 법률비서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도 계속 지금 나불거리고 있는데 아하.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예. 아마 끝나고 나서 음흠.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끝나겠지만 네. 주진우에 대한 검증은 국민적인 검증은 계속 돼야 된다. 네. 국민적 해야 검증은 된다 댓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중님께서 주진우 의원 수사받아라. 테니스맨 빨강머리애님께서 진우야 어디 아팠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덕수에 비하면 너무 청렴한 분이다. 권수아 대레사님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과 함께 주진우 의원에 대한 폭발적인 비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주진우 의원은 완전 찐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법률비서관까지 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한테 붙었잖아요. 그랬죠. 빛의 속도로 네, 또 네. 태세 전환을 했죠. 그렇죠.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탄핵 국면에서 또 친년이 돼버렸어. 네. 그렇잖아요. 탄핵 때 제일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탄핵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친윤으로 붙었다가 갑자기 또 이제 대호투쟁하겠다고 저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인 거죠. 네. 권력 밑에 뭐가 나올 것 같으면 잽싸게 싹 태세 전환해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내가 영웅임내하면서 아하. 마치 김인석 총리 후보자를 내가 낙마시켰어 이런 뭔가 큰 성과 하나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법률비서관일 때 그때 조모상 있었는데 그거 왜 재산 신고 안 그렇죠. 했냐고 그러고 아까도 제가 통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34명인가요? 37명이 출판 기념회 열었는데 왜 소득 신고 안 합니까? 네. 자기들은 안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한테 그래? 그리고 솔직히 다 알잖아. 선수들은 다 아는데 출판 기념회 왜 합니까? 그 인사청문위원들 가운데 대부분 안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관행이 잘못됐으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거 가지고 무조건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네. 네. 자기네들은 속으로 안 캥기나 몰라. 예. 더 많이 더 자주 더 큰 돈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집권 여당 보통 총선 전후에서 선거 전후에서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아마 비교해보면 훨씬 많은 돈을 훨씬 그렇죠. 몰래 받았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 신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간 건데 예. 참으로 기가 막힌데 이제 주진우는 제가 아무튼 이번 주 중에 고발하면 네. 검찰이 하루 만에 배당 안 하는지 네네. 우리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스픽스가 매의 눈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신을 떠받치듯이 해왔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8차 공판일 겁니다. 잠깐 비켜봐요. 잘 안 보인다고 막 하고 했던 모습에서 많이 기가 꺾인 모습이에요. 당장 오늘 이제 내란 특검보가 같이 저 재판에 예. 이제 참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크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다시 재구속이 될 거냐. 두 번째는 과연 주기현 재판부는 어떻게 바뀔 거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용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빛의 속도로 기소를 하고 구속장까지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또 서울고검에 사무실 차리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줬고 오히려 서울고검에서 대규모 인원이 신속히 들어갈 수 있어 수사에 오히려 더 신속한 수사를 위한 조치였고 세금도 한 푼도 안 들인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데 얻으면 그러면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김용현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예. 윤석열 이번에 김용현에 대해서도 보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그렇죠. 이런 걸 적용했잖아요. 경찰도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군사반란, 국회법 위반, 그다음에 직권남용을 했는데 저번에 일반 검찰이 직권남용을 추가 기소했어요. 구속장 청구를 안 하고 네. 나머지 이제 국회법 위반, 그다음에 군사반란, 그다음에 김용현한테 적용한 똑같은 거 위계 유력기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하면 윤석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은석 특검이 오늘까지 이제 재판 또 참관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록 더 받고 김용현 구속된 다음에 바로 빠른 뭐 그 이후에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전격적으로 저는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니까 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부인은 뭐가 아파서 아선병원에 입원했네 만에 뭐 병간호를 가서 밤새 뭐 옆에서 병실을 지켰네 했는데 혈색이 좋아졌어요. 네. 그들의 말에 뭐 저 귀담아 듣지 않고요. 네. 다 뻥이 다 거짓말인데. 그리고 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은석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쫄아 있을 거예요. 아하. 예. 같이 이제 그 근무도 해봤고. 예, 그래서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예. 예, 조은석이 칼을 빼들 때 어떻게 빼들는지 너무나 어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심적으로 지금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예,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해서 예, 많이 맞습니다. 괴로울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용현 때도 잘 봤듯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추가 기소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에 관련돼서도 오늘 건이 지나고 나면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에 윤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도 김용현 측에서 이거 기각시켜달라 했던 것들을 바로 기각을 한 거죠. 그렇죠. 뭐 20일 네. 준비 기간에는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기각을 해버린 거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속 지금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누가 봐도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도 자존심이 있죠. 자기들을 뭐 때려 부셔라는 식으로 계속 옥중에서 막 친필을 썼던 사람을 어떻게 그걸 구속을 안 합니까? 근데 또 그게? 직위원회 배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당이 안 되니까 또 34로 예, 또 되니까. 기피 신청하고 네. 그 꼴값을 계속까지 어라 듣는데 여기는 우리 코드인데 저쪽은 예, 이게 예, 아니야. 직위원하고는 계속 우리가 네. 다 코드 맞춰왔는데 왜 다른 데에다 배당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잖아요. 떼쓰는 거잖아요. 예. 뭐 오늘 뭐 결론이 잘 날 것이고 네. 내란숙의 윤석열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 자들은 윤석열 세력들은 정말 기본적인 상식에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자입니다. 기자 비켜라고 그러고 진짜 본다 맞아요. 네, 안 했던 집도 보인다고. 웃긴데 아니 형사 34부가 뭐 재판을 뭘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재판도 안 했는데 기피 신청하는 자는 나 처음 봤습니다. 예. 사실 우리 형사 34부 직위원이 아니란 걸 말하지 우리도 제 정보도 없잖아요. 직위원이 아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뭘 했다고 기피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친 자들입니다. 미친 네.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34배 별도로 지금 구속영장 심사만 지금 그 맞습니다. 배당을 한 거잖아요. 네. 재판은 지금 현재 25부에서 계속 25배 계속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고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만 판단하면은 그 다음에 실제 혐의와 관련돼 있는 거는 25부에서 재판을 할 겁니다. 그러겠죠. 병 앞에서 네.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만약에 윤석열이라고 하면 윤석열도 그대로 고무대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직위원이 풀어줬잖아요. 직위원 풀어줬는데 직위원한테 다시 윤석열 구속시킬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이게 상황이 웃기게 되거든요. 이해상충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연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영장 심사는 별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배정을 한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뭐 자동으로 배정했다고는 아니, 하지만 자기네들 이제 그런 설명은- 의미가 숨어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사법원 쪽에도 군 검찰에도 여인용 얘기하는 뭐 당장 지금 이제 7월 3일부터 막 다 그렇죠. 풀려나기 예, 시작하거든요. 줄줄이 날짜별로 있으니까. 예, 네. 거기도 똑같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다 적용해가지고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란 혐의는 이미 기소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혐의 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혐의도 있지만 내란이 어디까지 무슨 동기에 어느 정도 공범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네. 하다못해 지금 국무위원도 그렇고 한독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전방위적으로 넓게 수사하는 방법들을 아마 내란 특검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조금 보기가 싫더라도 네. 그 그림을 좀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아마 윤석열 구속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건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게 아. 아닌가 싶어요. 그 사이에 저기가 먼저 구속되나요 그러면?
김건희가 김건희가? 먼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이 김건희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도 구속되면 윤석열 구속시키는 게 또 이제 약간 논란이 생길까봐 확실히 쌓아놓고 윤석열을 마지막에 구속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김영현에 의해서 바로 모든 공범이 다 구속됐고 재구속도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군인들도 다시 그 군사 반란자들도 재구속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군 검찰을 협의해서. 그래서 아마 윤석열도 좋은 특검의 스타일상 아주 그냥 몰아치기 수사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데 김선 평론가님 전망처럼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보통 그게 전공법이겠죠. 네. 그 가장 수계는 가장 확실한 것들을 싹 다 모아서 네. 네. 구속시키는 방법. 둘 중에 하여튼 하나 다 가지 않을까.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쌓아놓은 내란의 그 오물 찌꺼기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젠프 이재명 대통령 미래를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국정 수행 지지율 어떻게 됐는지 리얼미터 지지율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국정 수행 지지율. 자,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앞쪽에 기대가 크다든지 너무나 이 바지 가량이 잡고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커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묵묵히 외국의 이제 G7 정상회의에 가서 잘 수행하고 오자마자 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여야 각 당의 영수회담처럼 불러서 지도부를 불러서 같이 이제 회동하고 하는 것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6월 3주차 지난주보다 약 1% 올라가고 부정적인 건 약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대가 되는 게 취임할 때보다 마지막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갔었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열심히 하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대선 득표율보다 지금 10% 정도 더 올라간 거잖아요. 네. 잘함이라고 하는 평가가. 그리고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지지율이 한 60, 7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그만큼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시그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 대선은 한 10% 격차를 이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가 내란 이후부터 한 번도 마음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랬죠.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중도층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이 넘게 나와요. 다.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평가가 아직 박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60을 못 넘기고 있는 것 뿐이지 진보하고 중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후하게 나타나고 네. 있다. 특히 중도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적으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모습 보이고 좀 몸을 낮춰가면서 야당도 만나고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밀어붙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잘 섞어서 구사한다 그러면 저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점점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뉴스 보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이제 더 착한 보험과 함께 지켜가면서 매일매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만 가입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도 제안해주고요. 현재 가입된 보험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진단 서비스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안내,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644-1236, 010-7612-3303 현명한 보험 플랜 더 착한 보험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현 대표님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스픽스 공동구매 파격 특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하제약에서 만든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 완판 매진 히트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하제약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 3개월분 29,900원 3개월에 29,900원 스픽스 공동구매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있던데요.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있으면 10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0% 캐나다산 연어 콜라겐에 연어 주사 원료인 PD 알렌과 영국산 비타민 C 이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돼서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 이제 바르지 말고 먹어서
채우십시오. 여기보다 더 스픽스몰보다 더 최저가가 있다 그러면 10배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스픽스몰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스픽스가 더 좋은 컨텐츠로, 양질의 컨텐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픽스에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쳤을 때 다 실현이 됐습니다. 거의 성공 확률 100%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는 김용현 재구속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참 투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장님? 대략? 제가 못 봤어요. 그게 지금 중간에 없어졌네. 중간에 없어졌어요. 너무 우리 하시는 거 격하게 아니에요? 중간에 없어졌어요. 양측 지지자분들께서 아주 격하게 우리 서로 지금도 지지하고 논쟁 중이에요. 예, 논쟁을 아니, 하다 논쟁은 보니까 좋은데 네거티브는 하지 네, 마시고 우리 너무 관리자분께서 격하지 너무 마세요. 격하게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로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제가 김용현 하면 재구속으로 가겠습니다. 김용현 재구속! 재구속!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